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2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보도 속 논의 내용 관심, 경향신문 8월 21일 김윤나영 기자입니다. 20일 주요 통상 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호남 3대 메가특구 대미 투자 등 논의 추정, 이 대통령 이재용 등 총수들과 연쇄회동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태원 S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등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예고한 대미 투자 1호 사업 협상 경과가 공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의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메모리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한겨레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일본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근데 한겨레가 단독 보고했을 때 그 미야기현의 SK하이닉스가 공장 짓는다는 그 정보 취재를 어떻게 했을까 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네요. 그 한겨레 보도가 나오자 아뜨거라 하고서 이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 회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시중 의견은 부정적 견해가 주정이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노땅들이니까 그렇지 저보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재명은 최태원 약점을 잡아 노태우 비자금 압박 그 상고 중인데 그 이혼 그 비용 돈을 9,440억이면은 반도체 공장 짓고도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비자금을 증명해서 안 줘도 된다. 이런 쪽으로 또 좀 압박을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거냐 압박하는 거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해야 총선에 도움이 되겠죠. 포착 세력들의 이권 개입, 정치권의 부패 청산해야. 정인영 YTN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비리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상수지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신용 등급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분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가 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 세력들의 이권 개입, 또 민간 부분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편. 이게 발음이 요즘은 그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토착 세력이란 어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가고요. 토착 세력들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냐? 갱상도를 겨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한미 관계는 위, 완전 틀니와 아래 의치 관계. 아주 생뚱맞게 제가 이런 비유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8월 21일 생존 우선순위는 한미 균열과 한국 박쥐 신세 운명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령화 원인의 하나가 틀니라고 직접적 비유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부분 틀니를 해왔었으나 어느 날 나이는 속이지 못하고 가장 공격성의 상징이었던 송곳니 좌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윗니의 상징인 앞윗니 2개만 남겨놓고 자생적인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또 아랫니는 일부 임플란트를 좀 해서 보강을 했죠. 이것을 국방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윗 잇몸에 모두 미국 완전 틀니로 끼운다는 것은 공중전과 미사일전을 모두 맡기고 아랫니 임플란트는 육해군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윗 완전 틀니는 처음 장착할 때는 마치 에어리언 이빨과 같이 느껴질 것이나 시간이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윗 완전 틀니는 거의 매일 의치 세정제로 밤 수면 시간 동안 비용을 들여 청결 완전함을 유지해야죠. 즉 주둔비를 계속 전액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윗 완전 틀니 장착 효과는 얼굴 팔자주름 발생을 억제하고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의치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 주듯이 국가의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주국방? 이것은 세계 패권 국가나 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나라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구라는 인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주국방은 아랫니에 해당하는 것이고 윗니는 동맹국방을 의미합니다. 즉 2개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울, 북한의 비하적 발언 중단 촉구. 토마스 마레스크가 UPI에서 8월 21일 김여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남한을 조롱한 지 하루 만에 한국 대통령 청와대는 금요일 북한의 서울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불필요한 비판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위원장이 서울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조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중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는 논평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퍼핏, 이게 꼭두각시라는 영어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김여정이가 얘기한 거죠. 사진은 청와대 사진을 게재했네요. 북한의 나주의 소녀는 분홍의 이슈트, 총서기의 여동생 김여정은 순백의 자켓, 참석 간부 전원이 검정의 가운데도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2명의 로열 패밀리가 앉는 생각이란 8월 21일자 문추 온라인입니다. 분홍색 정장을 입고 중앙에 선 애처녀와 등 뒤에서 조용히 흰색 재킷을 입은 여동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4일 조국 해방 81주년을 맞아 평양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방문했다. 참석한 간부 전원이 엄숙한 다크 슈트로 무장한 가운데 굳이 이질적인 의상을 과시하는 2명의 로열 패밀리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권력의 중추에서 벌어지는 여자의 싸움이 보인다. 간부가 암수트로 갖추어진 가운데 이채로운 두 사람. 불문율을 무시하면 삼천조차 처형되었다. 김여정이 석정으로 실권을 쥐는 시나리오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분홍색을 입을 수 있겠느냐, 눈에 팍 띄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여정은 흰색 슈트를 입었대는데 보니까 김정은이 화환을 열사릉에 화환을 갖다 바칠 때 배표로에서 김여정이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혜 씨의 경우는 정반대여서 당이나 군에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진핑 방북 때처럼 후계자일 텐데 왜 안 나오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과거 후계자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납득의 이유. 불쌍한 건 거의 10살이던 2022년 11월부터 공개석상에 끌려가게 된 주혜 씨일 것이다. 주혜 씨가 통학하거나 조선소년단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전해지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후계자로 취급받은 이상 세상과 격리돼 친구들과 놀 일도 없는 나날일 것이다. 김정은 부부에게 아이의 행복이란 권력의 유지이자 아이다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쟁에 대비하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8월 21일자 방송을 제가 열심히 캡처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황희 더불어민주당의 펫버스 청년축택으로 전환 아이디어는 좋다고 본다를 먼저 다뤘습니다. 3시간 만에 근데 사과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거를 벤치마킹했고 영국 환경도 유사한 게 있는데 열악한 빈민군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년주택은 아래 그린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 캐러번의 경우 4,500만 원이면 럭셔리하다. 고급 주택까지 살 수 있다. 사계절 다 살아보았다. 단점은 비 오는 소리 심하다. 그렇겠죠. 철판으로 된 그런 지붕이니까. 저는 그 빗소리를 좋아하게 된 게 어렸을 때 그 판자촌 슬레이트 지붕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그 빗소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스트레이트 지붕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저는 자장가로 지금도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비가 왔는데 그 빗소리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세탁기 소리 그런 건 빌리지에 세탁방 만들어주면 된다. 상하수도도 다 만들면 된다. 용산 공원에다가 장박형 캐러번 크레인으로 내려준다. 9평짜리. 혼자 살기 아주 좋다. 두 젊은 부부가 살아도 되겠죠.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면 되지 않을까. 월 30만 원 정도. 저기서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게 해도 된다. 재개발 아니면 서울에서 아파트 사기 어렵다. 그게 청년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걸 청년들이 살 수 있을까? 여야 모두 돈 받아 먹을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다. 캐러반을 고급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펫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진 같은 건 뜯어서 다 팔고 그 판 돈으로 그 버스를 요즘 그 시내 버스 좀 고급 버스 그 고속 버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운데 공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거 비용 얼마 들지 않는다.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가운데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오래 살아 질리면 다른 지역 캐러반 빌리지로 가면 된다. 거주 이동의 자유도 만끽해 볼 수 있다. 훌륭함이란 재능이 아니라 기회의 문제일 뿐이다. 제가 요거는 상징적인 말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예측이 틀렸으면 한다. 중국도 코너에 몰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과 유사하다. 일본은 절대 미국과 싸우지 하려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도발했다. 미국이 일본에 석유 80%를 공급했었는데 이를 끊었다. 일본은 망하게 된다. 중국 석유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온다. 70 내지 80%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게 막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쟁 상황에 몰리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안 된다. 미국이 없으면은 안 된다. 핵미사일과 방어미사일도 못 갖게 하려는 근데 미국이다. G7 정상에서 이재명 우리 돈 내고 방위를 내 스스로 챙길 건데 전작권을 왜 미국이 갖고 있느냐며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기자회견 때 YTN 6월 19일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 1호 사업으로 미측이 미국 내 메모리 생산 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미 투자의 꼴대가 바뀐 수준이라고 전한다. 회의에선 미국 내 메모리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에도 추가로 투자할 경우 여력이 분산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8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친중 정권이다. 중국에 대해서 나약하다면 한국 반도체 한국에서 생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중국의 이중대 제후국이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근데 단속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다 반도체 공장 지어라. 미국에 지어라. 이재명은 호남에다가도 짓고 미국에다가도 지을 사람이다. 미국이 금융 공격하면 한국은 금방 날릴 수가 있다. 재판도 안 받고 연임하려는 이재명, 그때에는 미국이 금융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년 뒤 한국 청선 호남에 공장 안 지으면 청선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전남에 지어야 한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까? 금융위기 올 수 있다.
미국도 자체 짓고 있고 일본도 짓고 대만도 짓고 있다. 반도체 공급 과잉에 걸릴 수 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 과잉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본전도 못 뽑는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망한다. 전남 시민단체가 과연 환경을 생각하느냐. 썩을 대로 썩었다.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화폐 돌린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2년 뒤 총선자금 만들려고 한다. 쿠폰 잔액으로 인마이 포켓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음식값 너무 오른다. 집값도 올라간다. 실물 자산이 돈이 똥값이 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세금 올린다고 한다. 이 지랄 계속한다. 2년 동안 무한 반복할 것이다. 40, 50대 전교조 세대가 이걸 못 느낀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안 뜯어도 될 세금을 뜯어가는데도 말이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 해외로 빠져나간다.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험프리스에 미국이 집결하고 있다. 이걸 나는 미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평택 한가운데서 방어하는 것이 편하다.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다. 대공 방어만이 충분할 것이다. 영국, 프랑스, 중동에 군대 보냈는데 한국 이재명 아직도 안 보내고 있다. 매를 맞을 일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조선을 개방시킬 때 조선은 한국보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잉 생산에 대한 얘기 제가 스르프 분석할 때 제닛 옐런 언니의 요를 템플릿 자료로 항상 올려놓는 내용입니다. 과잉 생산하지 말고 덤핑하지 말라. 중국 따라가지 말라. 수요 공급을 잘 조절해서 보충 시스템, 수요에 맞는 보충 시스템 생산 능력 정도를 유지해야 그 과잉 투자도 안 하고 돈의 낭비도 없고 그렇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많은 수의 군사용 풍선이 시험될 예정이다. 미국 육군과 특수작전사령부는 올해 3월 태평양에서 할 훈련에서 풍선을 이용한 공격 기술을 시험해 볼 예정이다. 최대 100대의 풍선이 상호 연동되고 다른 무기 시스템과도 연계돼 가동되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며 이는 공격거리를 늘린 것이 목적이다. 어마어마한 드론 군단으로 일정 지역을 타겟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안면 인식을 전 지구적으로 할 수 있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치 확인 기능 찾아가서 암살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타겟만 죽인다. 군중 속에서도 타겟만 죽인다. 그런 무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드론 공격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올해 들어 현금 순유출이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지면서 누적 규모는 2조 5천억 루블, 우리 돈 약 4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출처 정부가 예금 구기와 공포 질려서 연 10% 이자에도 현금 인출 대란. SBS에서 8월 20일 보도한 러시아 상황입니다. 이 싸움의 룰은 절대로 핵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타켓은 중국이다. 여러 군데 전쟁을 해도 사실상 끄떡없는 미국. 이란 전쟁은 질이 멸멸하게 끌 것이다. 이란은 전투 능력이 이미 없다. 컨트롤 가능한 전쟁으로 하는 것이다. 이란 해군은 모두 수장되었다. 모든 전쟁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당했던 것처럼 중국도 당할 것이다. 미국은 미군을 동북아로 모으고 있다. 진주만 공격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었다. 해군 사령관도 반대했었다. 그때가 야마모토 해군 제독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정치인과 대본영이 요구했다.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서 참전은 했다고 그러죠. 여러 시뮬레이션 중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군인 정신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자원과 무기 떨어지면 전쟁에 진다. 빨리 외교로 해결하라고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하니까 원자폭탄 2방 맞고 있죠. 요즘 대만이 장난이 아니다. 시집온 중국 본토 여자들 선거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 대만 독립 어필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를 낼 것이다. 미국은 멈추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망했다. 이 사진은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일본의 전 국방상이 2025년 4월 15일 만나는 사진입니다. 어디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도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다. 한국 스스로 무장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3군 사관학교 통합 뭐 이런 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미국 드론 생산, 미국 방위산업 전 세계에 퍼뜨려서 생산한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와 로봇 기술 등 최첨단 기술 미국으로 가져갈 것이다. 미국과 호남의 반도체 공장 동시에 하면 한국은 망한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때려 부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부채가 지금 현재 40조 달러죠. 요거는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랬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살아난 것이다. 미국이 무기를 만드니 중국도 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제조 국가가 일부 산업에만 몰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멈출 수가 중국도 없는 것이다. 농민공의 일자리는 없다. 중국의 감시 시스템, 내부 감시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전기차는 전쟁에서 그리고 또 매우 불리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왼쪽에 해봤습니다. 백강전투 나당연합군과 백제외 연합군의 전쟁. 한반도 삼국통일의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역사를 같이 했다고 시인은 트럼프에게 말했었죠. 그러나 당나라가 사실 중화족이냐 하면 아니죠. 당의 지배계급은 현재의 신장 위구르 족계였으며 고대로 가면 흉노족과 연결됩니다. 신라 김씨의 조상은 남흉노 김일제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피로써 연결되기 때문에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제외는 어떤 관계인가? 당시 천황가는 백제계 천황이었다. 교토에서 수도를 오사카 나이와궁으로 천도하고 본주의 군대를 모아 백제 부흥운동으로 참전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신라 900년, 하나 800년, 전체적으로는 1000년인데 통일 신라로 따지면은 그렇다 이거죠. 고려 600년, 이조 500년, 약 2000년 전에 신라계와 백제계는 내부적으로 내내 대립관계였을 것이다. 혹시나 통일이 되면서 중앙집권체제로 유지를 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그래서 분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동서 분열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 집권으로 특화발전, 균형발전이 아니고 특화발전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앙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개나 소나 균형발전한다고 해서 똑같은 산업을 전국 각지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이은 내용입니다. 메이지 유신은 백제계가 주도했다고 하며 현재도 사실상 정치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했을 때 제2의 수도법이 통과가 됐죠. 분명 조선반도 침략이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이 군대 해체하고 있을 때 일본은 보통국가로 곱변하고 있다. 이제는 패전국이 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 러시아 무너지면 이제 남은 곳은 중국뿐이다. 일본 이민각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일본에게 잠재적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관관계 추론에 제가 귀재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랜드 갭 왜 X 상징을 쓰고 있을까? 갑자기 이 여자 배우 이름이 산드라 브록이죠. 산드라 브록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여동생을 찾는 과정을 갖건데 이 점보 안에 입은 옷이 이 갭입니다. 이게 X자가 이렇게 있죠. 이거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밑에 X는 좀 작은데 어떻게 저하고 지금 입은 색깔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내복 겸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복이 아닙니다. 옷감 선정은 브랜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안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옷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갭은 이 이름이 같아서 스카이어 영업실적 분석에서 갭의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죠. 갭 분석은 해석을 낳고 미래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 여기다가 좀 써놔야 되겠는데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적 원로 조재청의 이 패싱 운운은 헌법 무리에 탄핵은 재청권 무력화 시도. 이기명 뉴데일리 8월 21일. 대면 재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 아니야. 대법관 임명 공백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 탄핵 운운하면 대법관 30명법 취지 무색.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제청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훈 변호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2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의 본질을 먼저 봐야 한다며 제청의 방식에 관한 관행을 이유로 헌법상 권한의 행사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개월 넘는 대법관 공백석 명분 갖춘 적법제청.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대면제청이라는 관행과 헌법상 제청권을 구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청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지연이라고 비판하고 제청을 하면 방식이 잘못됐다고 탄핵을 거론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가라며 결국 제청권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 운운 대법관 30명은 탄입법 비판, 방탄입법 면치 못할 것. 그러니까 이재명 감옥에 안 가게 하려는 방탄입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